봉수에서 광통신까지 한국통신사료전시관은 우리나라 통신의 역사를 한 곳에 모은 국내 최초의 통신사료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전시관이 위치한 용산전화국은 1920년대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화국으로 사료전시관의 가치를 더욱 뜻깊게 합니다. 통신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그 의미가 잊혀지기도 합니다. 한국통신사료전시관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고대의 통신문화와 개화기 근대 문물의 선구자로 이 땅에 선을 뵌 전기통신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선조들의 마음이 담긴 통신의 역사와 유물은 미래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줄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조율하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늘과 교신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과의 통신을 꿈꾸며 새 모양의 솥대를 마을 입구에 세웠다.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는 인간의 기도를 하늘에 전해주리라 믿었던 까닭이리라. 솥대는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는 안테나의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하늘과의 통신은 인간이 소망하는 최고의 통신이리라.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우리나라는 옛부터 전시를 대비한 다양한 통신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봉수제도는 전시를 대비한 통신으로 삼국시대부터 18세기 말엽까지 존재했는데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알맞는 통신수단이었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꽃으로 소식을 전하는 봉수는 전국에 걸쳐 673개소에 이르는 통신망을 갖추었는데 전국 어디서든 12시간 이내에 서울의 임금에게 국경이나 해안의 경비 상태를 보고할 수 있는 속보 통신망이었다. 불꽃이 하나면 안심이지만 불꽃이 5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봉수 통신망은 오늘날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소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북은 악기로서뿐 아니라 멀리 퍼져가는 울림소리를 이용한 통신의 수단이기도 했다. 북은 항상 전장의 선두에 있었고 북소리의 작전 명령에 따라 전진과 후퇴가 이루어졌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고안했다 하여 일명 충무연이라 불리우는 신호연. 신호연에는 각종 전투 명령이 암호처럼 담겨져 있다. 망망대해에서 전투하는 조선의 수군들에게 오늘날 통신위성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터라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말이 이용되기도 했다. 이른바 파발제도이다. 파발말을 이용한 통신은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군사정보의 전달이나 다급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행정 전용의 통신수단이었다. 그 외에 화살의 소식을 매달아 보내거나 매와 비둘기를 훈련시켜 먼 거리를 통신하는 방법은 민간에서도 사용됐었다. 우리나라에 전기통신이 도입된 것은 1885년 한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서로 전신선이 개통되면서부터였다. 그 뒤 1900년 통신원이 발족되어 전신, 전화 및 우편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됐고 우리나라 전기통신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기념비가 옛 영화를 대신하고 있지만 통신원은 근대 과학의 산실로 또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집결체로 이름이 드높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신과 전화기를 도입한 사람은 당시 중국 유학생이었던 상운이었다. 상운은 고종 황제와 만조 백관이 모인 가운데 전신과 전화 시험에 성공해 전기통신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상운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부호를 고안한 김하구와 요람일기를 저술해 일본의 통신권 침탈까지의 통신 역사를 기록한 김철영, 한국의 전화 사업을 창시하고 무선 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통신원 초대 총판 민상호, 일제의 한국 통신권 침탈에 마지막까지 항거한 장화식 통신원 총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주적인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덴마크 목사의 아들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기통신 분야의 자문과 기술 지도, 그리고 제도 개선 등 지대한 공적을 남긴 미준사도 우리나라 전기통신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837년 모세에 의해 고안된 전신기는 전류의 흐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끊어 신호를 보내고 받는 쪽 수신기로 그 소리를 듣거나 테이프에 내용이 기록되는 장치다. 1885년 한성과 인천 간의 전신 업무가 시작되고 동서남북에 걸친 전선로가 개설됐을 때 사람들은 일선 만리 전신이라 하여 순간의 만리로 소식을 전하는 전신기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다. 초창기의 전신은 차츰 텔렉스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76년) 대리 전화를 발명한 이래 전화는 전기통신 서비스 중 가장 큰 몫을 담당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는 1898년 인천과 궁궐을 연결해 인천항의 외국선 동향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사용된 전화기는 자석식 전화기인데 손으로 발전기를 돌려 교환원을 호출하면 호출된 교환원이 상대를 수동으로 연결해주는 교환 방식이었다. 그 뒤 수화기를 들면 곧장 교환원과 연결되는 공전식 전화기가 등장한다. 자석식과 자동식의 중간 단계인 공전식 전화기는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남북 직통 전화에서 공전식의 원리에 따른 전화기가 사용되고 있다. 1935년 전화 가입자의 증가와 교환기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식 ST 교환기가 도입됐다. ST 교환기는 다이얼 전화기의 다이얼이 돌아간 만큼을 인식한 교환기가 상대방을 찾아주는 방식이었다. TDX 교환기는 국내 기술에 의해 개발된 전전자 교환기다. 애초에 농어촌의 전화 현대화를 위해 개발됐으나 컴퓨터와 반도체와의 결합으로 마침내 1984년 대전과 유성 간에 한국형 전전자 교환기 TDX-1의 개통식을 갖기에 이른다. TDX-1의 개발은 1987년 완성된 전국 전화 광역 자동화 사업의 커다란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초창기 교환은 상투를 쓴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전화 수요가 증가하며 여성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자동식 교환기가 도입되면서 교환원은 자취를 감추고 114 안내원들만 남게 됐다. 114 전화번호 안내는 전화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1992년부터 자동응답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전기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식은 효율적인 측면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해왔다. 상투에 갓을 쓰고 하얀 하정복을 입은 초기 전대원들의 복식이 매우 이채롭다. 공중전화기는 전화가 사치품으로 인정되던 시기부터 서민들의 유용한 통신수단으로 널리 이용됐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사회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공중전화는 이제 거리의 통신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전신 전화가 사용되던 초기 단계에서는 두 가닥의 선로에 한 대씩의 전신과 전화가 설치됐었다. 전화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선로에 많은 회선을 묶어 사용하는 경제적인 통신용 케이블이 개발됐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저 동축 케이블은
현재까지도 국제통신의 연결수단으로 기묘히 쓰이고 있다. 현대정보사회의 주된 전송 선로로는 최근 개발된 방섬유와 방통신 케이블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 한쪽의 신호를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전송 방식이라 한다. 하나의 선로에 많은 회선을 중첩해 주파수 분할 혹은 시 분할로 각각 변조해 통합 회선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BCM 전송 시설은 원래의 음성 신호를 이진법으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시분할 디지털 방식으로 좋은 전송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최신 전송 방식이다. 1901년 대서양 횡단 무선 전신 성공 이후 항해 중인 선박의 통신 수단으로 이용됐던 무선 통신은 오늘날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이동 통신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선 통신에는 이동 통신과 고정 통신이 있는데 아마추어 햄들이 사용하는 통신이 고정 통신의 한 예이며 이동 통신은 카폰이나 삐삐, 선박의 통신 등을 말한다. 소문으로만 듣던 전신기와 전화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19세기 말엽, 전기통신은 신비한 서구 문물로 파격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기통신은 서구 열강의 집요한 이권 다툼의 대상이었고 그 와중에 일제에게 우리의 자주적인 통신권이 침탈당하기에 이른다. 일제의 통신권 비탈로 우리나라 전기통신은 자주적인 발전 대신 일제의 전쟁 수행과 독립군 활동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기도 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통신시설과 도로가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다. 6.25로 전국의 통신시설 80%가 파괴되어 버렸다. 전쟁 후 고도 성장의 시대였던 1970년대, 통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면서 전기통신이 필수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화 수요는 급증했다. 1902년 전화 사업이 시작된 이래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화 보급 대수는 10만 8천 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6년에는 50만 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기 직전인 1981년에는 326만 대가 보급됐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면서 전화 보급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1993년 현재 전국의 전화 보급 대수는 1,800만 대에 이른다. 또 1967년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해 세계 70여 개국과 교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그 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창립되면서 001 국제전화시대를 개막했다. 001 국제전화 자동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북한과 알바니아를 제외한 세계 170여 개국과 자동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1982년은) 우리나라 전기통신 100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해였다. 1885년 도입 이후 줄곧 정부에서 운영해오던 전기통신 사업이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된 것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출범은 전기통신이 전문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됐고 우리나라가 세계 8대 통신 보유국이 되는 밑거름이기도 했다. 한국통신은 1987년 마침내 전국 전화광역자동화 사업을 완성했다. 산간벽지에서 외딴 섬에 이르는 전국 방방곡곡의 마을에 전화를 공급해 전국토는 자동 즉시 통화권으로 연결된 것이다.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전국 자동 즉시 통화망의 완성을 위해 한국통신은 도심의 치하는 물론 오지도 마다 않고 찾아다녔다. 전국 전화 광역 자동화의 완성은 이제
우리 통신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5년) 한국통신은 통신위성인 무궁화호를 적도 상공 36,000km 정지 궤도에 쏘아 올린다. 무궁화 통신위성으로 국제 전화는 더욱 용이해질 것이고 더욱 향상된 통신 서비스가 보다 저렴하게 보급될 것이다. 통신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생존 수단이다. 통신으로 인간의 집단 생활이 가능케 됐고 또 통신의 발달은 인류의 화합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급진적이다. 지금까지 생활에 편리한 도구였던 통신은 미래 사회로 갈수록 필수적인 삶의 방법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정보와 통신, 그리고 인간의 융화를 기업 이념으로 하는 한국통신은 미래 정보 사회를 앞당기는 선도자로서 국민의 편리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또 우리의 통신 역사에 길이 남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